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불법 영득의사 20년 경찰 간부 시험 문제는 보겠습니다. 자, 불법 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는 의사다 그랬죠. 우리 불법 영득의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법이라는 게 있고 영득이라는 게 있고 의사라는 게 있죠.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행위가 불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자라고 해도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훔쳐가 버리면 불법이 돼버려요. 행위가 불법이 된다는 거 아시고, 이 영득이라는 개념에서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물 자체를 영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가치를 영득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가져가 버렸으면 당연히 영득이 되는데 물건을 반환했을 때 물건을 반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싹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러분 아이스커피에서 아이스커피만 다 빼먹고 커피 껍데기만 컵만 떨어주면 준 게 아니죠. 가치를 싹 빼먹어버리고 주는 것은 물건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다 빼먹게 되면 이건 영득한 걸로 봐버립니다. 의사라는 부분은 적극적 의사하고 소극적 의사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소극적 의사. 적극적 의사라는 것은 내가 소유자처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소극적 의사라는 건 실제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못 쓰게 배제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권리자를 배제한다는 게 소극적 의사고요. 내가 그 물건을 내 것처럼 쓰겠다는 것이 이게 적극적 의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불법 영득 의사다 기억하시고, 특히 못 쓰게 하겠다. 요게 없는 게 있죠. 내가 사용하고 반납해버리는 거. 사용절도죠. 사용절도. 사용절도는 그 사람한테 도로 갖다 주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의사는 없는 거죠. 어차피 쓰게 하는데 내가 잠깐만 내가 쓰겠다. 잠깐 내가 쓰겠다는 의사만 있기 때문에 사용절도는 소극적 의사가 없는 거다. 이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 영득 의사의 적극적 요소가 아니라 소극적 요소겠죠. 적극적 요소를 결한다. X. 뒷번에 갑이 A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에서 몰래 꺼낸 후에 차용검증서에 연대보증인단에 찍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자, 인감도장을 다시 반납을 했죠. 도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물은 반납했지만 요 가치를 빼먹었냐를 확인하죠. 마찬가지로 가치를 빼먹었다면 가치를 영득한 겁니다. 그럼 불법 영득사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인감도장은 쓰고 나서 이 사람이 쓰고 다시 갖다 놨을 때 이 인감도장이 그 인감도장의 특수한 기능, 특수한 기능 가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다시 못 쓰게 된다. 그러면 가치를 빼먹은 건데 인감도장은 갖다 놓으면 다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훼손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 놨고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 이게 거기 예금 통장하고 신용카드하고 두 개 비교해서 많이 나오죠. 신용카드는 쓰고 나서 도로 갖다 놓으면 이거는 영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카드는 쓰고 도로 갖다 놓으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통장은 이 예금 잔액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데 통장이 1,000만 원짜리 잔액이 들어있던 통장을 갖다가 1,000만 원 싹 빼버리고 잔액 0원짜리를 갖다 줘버리면 이거는 예금 잔액 기능이 달라져 버리죠. 그럼 이건 기능의 가치 훼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불법 영득사 인정이 되고, 신용카드는 어차피 쓰고 갖다 둬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요거 주로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감도장도 다시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번에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근무를 이탈했다면 설령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했대요.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거는 의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요. 그래서 총을 들고 나가긴 나갔지만 총기는 왜 들고 나가냐. 워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총은 몸에서 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런 개념으로 들고 나갔다고 봐야지 총기를 자기가 가져가서 뭘 써먹겠다라고 하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급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로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자,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입니다. 불법 영득의사는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불법 영득의사에서 뭐가 불법이냐라고 할 때 행위가 불법이라고 그랬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소유자라고 해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소유자가 소유자에게 도움이 된다, 소유자가 승낙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점유하고,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B의 입장에서는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몰래 가져가 버리면 이것도 불법 영득이 돼요. 또 하나는요, C라는 사람이 소유자한테 주려고 훔쳐가서 갖다 주면요, 이것도 불법 영득이에요. 아무리 소유자를 위한 거라든지 소유자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몰래 가져가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니은번에 사용들 또는 적극적 요소가 아니라 소극적 요소입니다. 소극적 요소, 배제한다는 소극 요소가 없는 것이고요. 총기를 휴대한 채 근무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그 총기를 갖고 있는 것 인식조차 없다면 이건 불법 영득의사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